수양대군의 그림자가 된 남자. 깊은 밤, 조선의 궁궐은 생각보다 훨씬 더 조용했고 거대한 처마 끝 위로 내려앉은 달빛은 마치 세상 모든 것이 평온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는 왕좌를 둘러싼 거대한 욕망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는 훗날 조선 역사에서 가장 무서운 2인자 가운데 한 명으로 불리게 되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명회. 사람들은 보통 왕의 이름만 기억합니다. 세종대왕, 세조, 성종. 하지만 조선이라는 나라를 실제로 움직였던 사람들 가운데는 왕보다 더 오래 살아남고 왕보다 더 치밀하게 권력을 계산하며 왕조의 흐름 자체를 뒤바꾸었던 인물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에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처음부터 대단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젊은 시절의 한 명에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거의 실패한 인생에 가까웠습니다. 과거 시험에도 번번이 떨어졌고 집안 역시 그리 대단하지 않았으며 나이 40이 넘도록 제대로 된 벼슬 하나 얻지 못한 채 사람들에게 무시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과거 시험은 인생 자체였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양반 사회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젊은 선비들이 이름을 날리며 벼슬길에 오를 때 한 명에는 변변한 관직도 없이 궁궐 주변을 떠돌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보며 혀를 찼다고 전해집니다. 저 사람은 평생 안 될 거야. 하지만 역사 속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종종 가장 밑바닥에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을 누구보다 깊게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명에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사람들을 관찰했고 누구와 가까워져야 하는지, 누구를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권력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아주 냉정하게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수양대군. 훗날 세조가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수양대군은 이미 강한 야망을 가진 왕족으로 유명했습니다. 세종대왕의 아들이었고 군사적 능력도 뛰어났으며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왕위에 올라있는 사람이 그가 아니라 어린 단종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종은 아직 너무 어렸고 조선의 정치는 대신들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었으며 특히 김종서를 중심으로 한 세력은 수양대군을 철저히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 사이에서 한 명에는 자신의 기회를 발견합니다. 그는 수양대군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인물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은 곧 깨닫게 됩니다. 이 남자가 단순한 선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 명에는 칼을 잘 쓰는 장군도 아니었고 이름 높은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의 욕망을 읽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두려워하고 있는지, 누가 욕심을 숨기고 있는지, 누가 결국 배신할 사람인지 그는 그런 것들을 아주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양대군에게 가장 위험한 조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다리면 죽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권력을 뒤집자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1423년 대유정난의 밤, 조선의 운명을 바꾸게 되는 피의 밤이 시작됩니다. 궁궐 주변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군사들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으며 달빛 아래에서는 칼날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모든 계획의 중심에는 한명회가 있었습니다. 김종서를 제거해야 한다. 누구를 먼저 죽여야 하는가? 어떤 대신이 수양대군 편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가? 한명회는 마치 체스판을 움직이듯 사람들을 계산했습니다. 그날 밤 김종서의 집으로 군사들이 들이닥쳤고 피가 흐르기 시작했으며 조선의 권력 구조는 단 하룻밤 만에 완전히 뒤집혀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그 피바람 속에서도 한명회는 직접 칼을 휘두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뒤에서 움직였습니다. 사람을 설득하고 사람을 흔들고 사람의 공포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권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왕이 되는 사람보다 왕을 만드는 사람이 더 무서울 수도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개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은 점점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어린 단종은 점점 외로운 왕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한명회는 그 곁에서 조용히 권력의 중심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절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웃고 있을 때도 그는 계산하고 있었고 누군가 충성을 맹세할 때도 그는 그 사람이 언제 배신할지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대신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까지 돌았다고 전해집니다. 한명회와는 절대 적이 되지 마라. 왜냐하면 그는 단순히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미래 자체를 없애버리는데 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455년 수양대군은 왕위에 오릅니다. 세조. 조선 역사에서 가장 논란 많은 왕 가운데 한 명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에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조 뒤에는 한명회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실제로 세조가 왕이 된 이후 한명회의 권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단순한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최측근, 왕의 전략가, 왕의 그림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세조보다 한명회를 더 두려워했다고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왕은 화를 내면 바로 드러나지만 한명회는 웃으면서 사람을 제거할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 조선 전체를 뒤흔드는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육신 사건. 성삼문과 박펜년을 비롯한 충신들이 단종 복위를 계획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린 단종을 진짜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세조의 왕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명회는 그런 움직임을 누구보다 빠르게 눈치챕니다. 그리고 그는 세조에게 말합니다. 지금 망설이면 더 큰 피를 보게 됩니다. 결국 사육신은 체포되고 조선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참혹한 처형이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피냄새가 궁궐 밖까지 퍼졌다고 말했고 충신들의 비명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됩니다. 하지만 한명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권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왕좌라는 것은 피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한명회의 권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심지어 세조조차 완전히 그를 무시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고 반대 세력을 철저히 제거했으며 자신의 가문까지 조선 최고 권력 중심으로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궁궐 안에서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선에는 두 명의 왕이 있다. 한 명은 세조, 그리고 또 한 명은 한명회. 하지만 권력이라는 것은 언제나 위험한 그림자를 함께 가져오는 법입니다. 특히 너무 많은 피를 밟고 올라간 권력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한명회 역시 자신이 만든 권력의 괴물 속으로 천천히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왕보다 더 무서웠던 조선의 2인자. 세조가 왕위에 오른 이후에도 조선의 궁궐은 결코 조용해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가 안정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궁궐 안에는 언제든 칼날이 튀어나올 수 있는 긴장감이 계속 흐르고 있었고 많은 대신들은 웃는 얼굴 뒤에 서로를 향한 의심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한명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단순한 신하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을 만든 사람이었고 조선의 권력 흐름 자체를 바꾸어버린 존재였으며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점은 그가 아직도 만족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명회는 단순히 살아남고 싶어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고 한번 손에 들어온 권력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보통 두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는 언제나 다음 권력을 준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조 역시 점점 나이가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궁궐 안에서는 벌써부터 다음 왕에 대한 이야기가 조용히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늙기 시작하면 궁궐의 공기는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현재의 왕보다 미래의 왕에게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누가 다음 시대의 중심에 설 것인지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한명회는 또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딸들을 왕실과 혼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왕실과 혼인한다는 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권력의 피를 자신의 가문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명회는 놀라울 정도로 성공합니다. 그의 딸들은 훗날 왕비가 되었고 한명회의 가문은 조선 최고의 권문세족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왕이 되지 않았을 뿐 사실상 왕과 다를 게 없다. 그리고 실제로도 한명회의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대신 인사, 군사 문제, 왕실 혼인, 정치 방향,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한명회가 단순히 잔인한 사람만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냉혹했고 어떤 상황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유연했으며 필요하다면 자존심까지 버릴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가장 오래 살아남습니다. 세조가 죽은 뒤에도 한명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욱 놀라운 생존력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예종시대 그리고 성종시대까지 수많은 대신들이 권력 싸움 속에서 사라져가는 동안에도 한명회는 끝까지 살아남았고 심지어 어린 성종의 시대에는 거의 섭정에 가까운 영향력을 행사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너무 많은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누구를 배신했는지, 누가 어떤 피를 밟고 올라왔는지, 그리고 누가 진짜 충신이 아닌지까지 한명회는 조선 권력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모두 보고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보통 매우 외로워집니다. 권력이 커질수록 진심으로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말년의 한명회는 점점 더 의심이 많아졌다고 전해집니다. 누가 자신을 제거하려 하는지, 누가 자신의 몰락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는 늘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 역시 수많은 사람을 밟고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순간은 바로 그 다음에 찾아옵니다. 한명회는 결국 자연사에 가까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조선 역사에서 그렇게 많은 피를 지나온 인물이 처형도, 유배도 아닌 비교적 평온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것은 그의 죽음 이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충신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에 미친 야심가였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조선을 안정시킨 현실주의자였다.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합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위험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아마 둘 다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명회라는 인물은 단순한 선인도 악인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권력이라는 괴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끝없이 계산했던 사람이었고 동시에 누구보다 인간의 욕망을 정확하게 이해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깊은 밤 조선의 궁궐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차갑게 지나가고 있었고 왕들은 계속 바뀌어갔지만 사람들은 오랫동안 한 남자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기억하게 됩니다. 한명회, 왕은 아니었지만 왕보다 더 오래 살아남았던 남자, 그리고 어쩌면 조선 역사상 가장 무서웠던 진짜 2인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